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대범한 요셉. 요셉이 통 큰 모습을 보입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주는 큰 마음을 보입니다. 형제들에게 한이 맺혔을 법도 한데 어떻게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인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스님이 싫으면 그가 입고 있는 가사도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Transfer of affect. 대상에 대한 감정이 그와 관련된 다른 것까지 옮겨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싫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싫어진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할 때 이런저런 합리적 근거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거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선택은 감정이 좌우합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는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였습니다. 에토스, 명성, 신뢰감, 호감 등 메시지를 정당화하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측면으로 설득 과정에 60%가량의 영향을 줍니다. 파토스, 공감, 경청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유머, 공포, 연민 등 감정을 자극해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적 측면으로 설득 과정에 30%가량의 영향을 줍니다. 로고스, 논리적 존재, 실증적 자료 등 논리적 측면. 이는 사실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또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티번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랑의 행동은 이성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감정에 의해 더 깊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는 고정 경제학 이론에 정면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영성심리에서는 감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 감정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관계에서 나타난다. 감정은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적절하다 여겨지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중에 가서 심하게 후회할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감정은 순식간에 시작된다. 이것이 긴급 상황에서는 우리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과민 반응으로 자신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무언가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때 스스로를 제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감정을 유발하는 동인을 변화시키고 감정적이 되었을 때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파괴적 감정 촉발을 제어하고 건설적 감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관련하는 내력을 이해해야 한다. 자살이란 감정이 생존 욕구를 이긴 경우를 말한다. 감정 없이는 살 수 없다. 문제는 감정과 함께 더 잘 사는 것이다. 감정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면의 삐걱대는 소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미처 해결하지 못한 채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건드리기만 해도 분노, 슬픔, 증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들은 쉽사리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무성하게 자라서 뿌리 내린 나무처럼 완고하게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서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런 과거의 미해결 과제가 많은 사람들은 늘 꿀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내 마음 안에 분노나 우울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 온유함 등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내 마음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배심을 다해서 맞서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사용한다면 요셉 못지않게 꿀릴 것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